35년 동안 한 침대를 써온 남편이 오늘 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누워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처절한 슬픔. I'm just glad we 놀랍게도 finally managed to get 59살의 together. 저는 Me 그 too. 장면을 It feels 보며 like it's been too long. 생전 처음 느끼는 Cheers, 안도감과 everyone. 해방감에 젖어들었습니다.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도대체 approach? 우리 세 사람에게 무슨 has 일이 to be. 있었던 걸까요? There is no other way now.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To us.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지만 Cheers, 속은 이미 everyone. 새까맣게 타버린 어느 Drink 환웅 up. 부부의 The 고백에서 night is still young. 시작됩니다. 저 박미정은 올해로 결혼 3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60살인 남편 정수와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평탄한 길을 걸어왔죠. 두 자녀는 번듯하게 키워 시집장가 보냈고 이제 집안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엔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밥 먹어, 나갔다 올게. 하루에 나누는 말이라곤 이게 전부였죠.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침대에 눕지만 우리는 서로의 등을 벽처럼 여기며 잠들었습니다. 벌써 3년째 육체적인 교감은커녕 따뜻한 손길 한 번 오가지 않은 섹스리스 부부. 미워해서 싸울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랑도 증오도 증발해버린 무덤덤한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누워 있어도 저는 늘 사막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김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동창 혜진이는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화려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는 그녀는 주부라는 이름 아래 시들어가는 저와는 정반대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카페에 마주 앉아 20년치 회포를 풀던 중 혜진이가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정아, 나 사실 너무 외로워. 혼자 산다는 게 가끔은 미칠 것 같아.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을 목격한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어둠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그래, 혜진아.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부부는 완전히 식어버렸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제 결혼 생활과 자유로우나 고독에 잠식당한 혜진의 삶. 두 여자의 기묘한 유대감은 찻잔 속의 미풍처럼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우리 부부의 고요했던 침실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혜진이 우리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다고 제안한 그날, 제 안에 무언가가 위험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평온했던 우리 집의 침묵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진이 정수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예감했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한 평범한 고깃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은퇴 후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던 정수는 처음에는 낯선 이의 등장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은 특유의 화사한 미소와 적극적인 태도로 정수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정수 씨는 은퇴하시고 더 멋있어지셨네요. 미정이가 남편 자랑할 만해요. 김혜진의 가벼운 농담에 정수의 입가에 짤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끌어내지 못했던 그 생기 넘치는 웃음을 고작 몇 분 만에 김혜진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쌉싸름해지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정수가 다시 남자로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을 했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손길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치 새로운 활력소를 찾은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먹자고 했을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오늘은 혜진 씨랑 가기로 한 그 식당 어때? 라며 먼저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고 정수는 점점 더 김혜진과의 시간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혜진 씨도 오는 거지?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며 마치 갓 독립한 대학생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우리 부부 사이에 얼어붙었던 대화도 김혜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그 숨막히는 고요함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우리는 점점 더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사건은 어느 비 내리는 금요일 저녁 김혜진의 아늑한 원룸에서 열린 와인 파티에서 터졌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와인병이 비워질수록 우리 사이의 경계선은 흐릿해졌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김혜진은 갑자기 잔을 내려놓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정아, 정수씨, 나 사실 너무 부러워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나는 밤마다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벽을 보고 자요. 사람의 온기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 부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와인의 힘이었을까요? 나는 충동적으로 우리 부부의 가장 치부인 비밀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혜진아, 우리도 사실 껍데기뿐이야. 3년째 손도 안 잡고 살아. 정수 씨 옆에 있어도 나는 너만큼이나 춥고 외로워.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잠만 비웠습니다. 그의 침묵은 나의 폭로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김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기이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나도 외롭고 두 사람도 서로에게 식었다면 우리 셋이서 서로의 온기를 채워주면 안 될까?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은 도덕과 상식이라는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쓰리섬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탈에 대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막에서 갈증에 허덕이던 새 영혼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던진 위험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이성과 지금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는 본능이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라고 소리쳐야 마땅한 순간이었지만 내 입술은 짜릿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기대로 인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정수 씨와 혜진, 그리고 나. 우리 셋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견고했던 경계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발을 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기 위한 기이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35년의 차가운 침묵과 단 한 번의 뜨거운 일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나 관계에는 정말 정해진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사회가 정해준 틀에 자신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은 외면하곤 합니다. 물론 이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관계의 정책이나 지독한 고독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와 혹은 소중한 사람과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을 공유해 보세요.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금기된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릴지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위험하고도 솔직한 황혼의 고백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파격적인 밤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그날 이후 평온했던 우리 집의 침묵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진이 정수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예감했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한 평범한 고깃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은퇴 후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던 정수는 처음에는 낯선 이의 등장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은 특유의 화사한 미소와 적극적인 태도로 정수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정수 씨는 은퇴하시고 더 멋있어지셨네요. 미정이가 남편 자랑할 만해요. 김혜진의 가벼운 농담에 정수의 입가에 짤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끌어내지 못했던 그 생기 넘치는 웃음을 고작 몇 분 만에 김혜진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쌉싸름해지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정수가 다시 남자로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을 했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손길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치 새로운 활력소를 찾은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먹자고 했을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오늘은 혜진 씨랑 가기로 한 그 식당 어때? 라며 먼저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고 정수는 점점 더 김혜진과의 시간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혜진 씨도 오는 거지? 라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며 마치 갓 독립한 대학생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우리 부부 사이에 얼어붙었던 대화도 김혜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묻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그 숨 막히는 고요함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우리는 점점 더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사건은 어느 비 내리는 금요일 저녁, 김혜진의 아늑한 원룸에서 열린 와인 파티에서 터졌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와인병이 비워질수록 우리 사이의 경계선은 흐릿해졌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김혜진은 갑자기 잔을 내려놓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정아, 정수씨. 나 사실 너무 부러워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나는 밤마다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벽을 보고 자요. 사람의 온기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 부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와인의 힘이었을까요? 나는 충동적으로 우리 부부의 가장 치부인 비밀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혜진아, 우리도 사실 껍데기뿐이야. 3년째 손도 안 잡고 살아. 정수 씨 옆에 있어도 나는 너만큼이나 춥고 외로워.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잠만 비웠습니다. 그의 침묵은 나의 폭로에 대한 긍정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김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기이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나도 외롭고 두 사람도 서로에게 식었다면 우리 셋이서 서로의 온기를 채워주면 안 될까?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은 도덕과 상식이라는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쓰리섬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탈에 대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막에서 갈증에 허덕이던 새 영혼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 던진 위험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이성과 지금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는 본능이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라고 소리쳐야 마땅한 순간이었지만 내 입술은 짜릿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기대로 인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정수 씨와 혜진, 그리고 나. 우리 셋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견고했던 경계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발을 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기 위한 기이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35년의 차가운 침묵과 단 한 번의 뜨거운 일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나 관계에는 정말 정해진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사회가 정해준 틀에 자신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은 외면하곤 합니다. 물론 이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관계의 정책이나 지독한 고독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와 혹은 소중한 사람과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을 공유해 보세요. 숨기는 것보다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금기된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릴지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위험하고도 솔직한 황혼의 고백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파격적인 밤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곧 이어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약속한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울렁거려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59년이라는 세월이 묻어난 제 몸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탄력을 잃고 처진 가슴, 아이를 둘이나 낳으며 늘어진 배, 그리고 깊게 팬 주름들. 이런 몸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울 속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괴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남편 정수 역시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 줄곧 입고 있던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향수를 뿌리는 그의 뒷모습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와 저는 말없이 서로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혜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은은한 조명과 촛불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지만 우리 중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와인의 취기가 이성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가 놓인 작은 방. 우리 세 사람이 들어가기엔 비좁았지만 그 좁은 공간이 주는 밀도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혜진이 조명을 낮추자 방 안은 희미한 빛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자와의 키스는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어 혜진은 정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는 모습을 35년 만에 처음으로 지켜보며 저는 질투가 아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아직 저렇게 뜨거운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들을 전부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수는 혜진의 적극적인 리드에 이끌려 있고 있었던 본능을 되찾았고 저는 그 두 사람의 교감 속에 함께 녹아들며 비로소 지독한 고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투나 소유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가련한 동정과 위로만이 남았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가운데 누워 저와 정수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 나 오늘 정말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 혜진의 젖은 목소리에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고맙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좋았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 그 짧은 질문에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서로의 얼굴은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닌 고독이라는 사막에서 만난 동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일탈이 아닌 우리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양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혜진과 정수. 그 모습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추잡한 현장이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풍경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자 잠시 후 부스스한 모습에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나란히 앉아 아침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따뜻한 토스트 냄새와 커피 향기, 그리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그것은 제가 35년 결혼 생활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살아있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평화가 믿겨지시나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받지 못할 이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는 가장 진실한 구원이었습니다. 지금 고독의 잠식당에 벽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겉으로만 멀쩡한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며 속이 썩어가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계의 틀을 깨는 것이 파멸일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이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폭풍을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의 운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뒤 일주일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금요일이 밝았을 때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울렁거려 도저히 일상적인 가사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59회를 살아온 제 몸을 욕실 거울에 찬찬히 비춰보았습니다. 탄력을 잃고 처진 가슴, 아이를 둘이나 낳으며 늘어진 배,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주름들. 이런 몸을 남편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울 속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괴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혈관을 타고 소용돌이쳤습니다. 남편 정수 역시 평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은퇴 후 줄곧 입고 지내던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고 면도까지 말끔히 마친 그의 뒷모습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랍 구석에 방치되었던 향수를 뿌리는 그의 손길을 보며 저는 우리가 지금 정말 금지된 문턱을 넘으려 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혜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아찔하게 드러나는 검은색 슬립 원피스를 입은 혜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은은한 조명과 타오르는 촛불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웠지만 우리 중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와인이 한 잔, 두 잔 비워질수록 이성의 벽은 허물어졌고 마침내 혜진이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작은 침실에는 더블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눕기엔 비좁았지만 그 좁은 공간이 주는 밀도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혜진이 조명을 낮추자 방 안은 몽환적인 희미한 빛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을 때 저는 여자와의 키스가 주는 생경하면서도 따뜻한 위로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어 혜진은 정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는 모습을 35년 만에 처음으로 눈앞에서 지켜보며 저는 질투가 아닌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아직 저렇게 뜨거운 생명력을 가진 남자였구나. 그 사실이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밤의 일들은 세상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향연이었습니다.
정수는 혜진의 대담한 리드에 이끌려 잊고 있었던 본능을 일깨웠고 저는 그 두 사람의 교감 사이에 스며들어 비로소 지독한 고독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질투나 소유욕이 증발한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가련한 동정과 육체적인 위로만이 남았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가운데 누워 저와 정수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한 우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세 사람만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산속 펜션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피처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단풍길을 걷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데이트 같았고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우리만의 미러를 만끽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내 저와 혜진의 웃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담았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칼날은 예상보다 훨씬 예리하고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끼리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지만 담장 너머의 시선에는 그저 추잡한 구설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일상으로 복귀하던 마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을 보던 제 시선 끝에 옆집 아주머니의 차가운 눈초리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혜진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정수와 걷던 저를 이미 목격한 듯 했습니다. 요즘 남편분이랑 젊은 여자분이랑 셋이서 자주 보이시네요. 사이가 참 좋으신가 봐. 뼈 있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밀이 탄로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냥 친구예요라는 뻔한 변명이 통할 거라 믿으시나요? 소문은 독처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수의 오랜 친구 진호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야, 정수야, 동네에 기괴한 소문이 돌더라. 내 와이프랑 웬 여자랑 셋이서 기묘하게 다닌다는데 너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 눈이 무섭다. 남편의 굳어진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답답한 가슴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안식처가 사회적 시선이라는 날카로운 송곳에 찔려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를 상상하자 발밑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친구랑 침실을 공유한대라는 소문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죄책감과 수치심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바로 포모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공포였습니다. 혜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드나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중년 부부랑 묘한 관계로 얽혀 있다며 얼굴이 좋아진 이유가 그거였어. 라는 저급한 호기심들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우리의 모임에는 이제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갈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던 온기는 어느덧 서로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날선 경계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정답이 없다고 믿으며 자유를 외쳤지만 세상이 정한 도덕의 틀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잔인했습니다. 가을 단풍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올랐던 우리의 미럴은 그렇게 차가운 현실의 서리를 맞으며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정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 영혼은 각자의 고통 속으로 깊게 침잠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줄타기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안식처는 이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상처뿐인 진실을 끝까지 움켜쥐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겁하게 다시 침묵 속으로 숨어드시겠습니까? 이 긴박한 갈등이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이 솔직한 고백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마지막 선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그 소문은 결국 우리 세 사람의 찬란했던 밀월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에게서 잠깐 볼 수 있느냐는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이별의 선고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부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만약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어떡해? 나 때문에 너희 가정이 무너진다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던 축복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깨달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정수에게 혜진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 우리 때문에 그 사람까지 망칠 수는 없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혜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처럼 와인을 준비하고 잔을 부딪혔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리 무겁고 정중했습니다. 혜진아, 고마웠어. 정말로.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정수의 진심 어린 감사에 혜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웃었습니다. 정수 씨 덕분에 남자가 뭔지 다시 알았고 미정이 덕분에 고독을 견딜 힘을 얻었어요. 우리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며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 혜진의 마지막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정수와 저는 한참 동안 텅 빈 현관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혜진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밀려오는 허전함에 가슴이 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떠난 자리에 정수와 저, 오직 둘만의 새로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35년 만에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당신이 참 좋아. 어느 날 산책길에서 정수가 건넨 수줍은 고백에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6개월 만에 마트에서 우연히 재회한 혜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일을 굳이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후회 없는 고마움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은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59과 63살, 인생의 황혼에서 겪은 그 3개월의 일탈은 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처방약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고 관계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리고 59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은 이해를 품고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은 어떤 색으로 물들고 있나요?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